정당 지지율도 한번 좀 볼까요?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한 갈등 때문에 정당 지지도도 많이 궁금하거든요. 결과 좀 소개해 주십시오. 그게 또 재미있습니다. 재밌습니다. 지금 19% 대통령 긍정률인데요. 예, 자, 정당 지지도. 한번 볼까요?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32로 이렇게 되면 이거 5.2 이내 횡보이기는 하지만 이거 단기 회복세로 접어들었나? 어허. 아 그러네요.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은 트리플 즉 대통령 긍정률, 국민의힘 지지도, 한동훈 선호도 이 세 가지가 예. 트리플 동반 하락을 경험했던 그런 어떤 커플링 시대를 접고 네. 이제는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바닥을 받지 않습니까? 28%로. 예. 그리고서 회복을 하나라는 흐름이 있을 수 있죠. 예. 그런 의미에서 보면 19%가 정말 기댈 데 없는 19%가 될 수가 있죠.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TK에서 18% 나왔는데 네. 그때에 이거를 보시죠.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53%입니다. 53%. 대구 경북에서 응답하신 94분 사례수 가중치 적용해서 97명의 이분들 중에 절반이 약간 넘게 절반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하셨는데요. 그런데 대통령 긍정률은 18에 불과하다.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. 꽤 많이 나죠. 어허. 그렇죠. 지지층이 깨졌다고 봐야죠. 그러니까 분열되는 거네요, 그죠? 지지층이 쉽게 말하면. 아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윤한 갈등 속에서 최근에 이제 대통령과의 그런 면담이 뭐 좀 싱겁게 끝난 것도 있었고 또 지금도 특감을 놓고 당내에서는 또 내용이 예고돼 있거든요.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국정농단 그 김건희 여사 명태균 이슈에 대해서는 입도 못 열고 있어요.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풀릴까 굉장히 좀 의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어떤 윤석열 대통령 용산과 거리두기를 하고 좀 차별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. 전체 유권자는 아니지만 보수층 대구 경남에서는 좀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러한 평가가 언제까지 유지될까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. 왜냐하면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되고 김건희 여사, 최상병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예. 계속 특감 주장을 하는 게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겠습니까? 지금은 뭔가 한동훈 대표한테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저 국민의힘이 계속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고 뭔가 기회를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그 지지율 자체도 깨질 수가 있고 기대가 접혀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커플링 될 가능성이 높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근데 지금 보면 이 지금 정당 지지율도 나왔지만 또 지금 당 대표 역할 수행에 관한 조사도 좀 나온 것 같거든요.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. 한번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. 이거는 차트를 조금 좁혀야 되는 이유가 예.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. 한동훈 동시에. 한동훈 대표가 40% 나왔고요. 이재명 대표가 41 나왔습니다. 그렇게 따지면은 두 대표가 좀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예. 한동훈 대표는 지난 1월 달에요. 지난 1월 달은 아마 비대위원장이었을 텐데 그때 아하. 52였습니다. 12%가 빠진 거네요. 12% 포인트 빠졌죠. 한동훈 대표가 52 나왔을 때 이 수치는 상당히 예. 역대급이었습니다. 굉장히 좋은 수치였거든요. 그거는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땐 총선에 대한 기대감, 기대. 보수 성향이신 분들의 어떤 기대감이 많이 들어간 거죠. 뭐 미래 권력에 대한 그렇죠. 기대가 그렇죠. 큰 기대가 거죠. 큰 거예요. 예. 그리고 이제 이때는 뉴페이스였습니다. 한동훈 전 신인이고. 장관이었다가 예. 비대위원장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. 예. 예, 그랬는데 52 찍었다가 지금 아하.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윤한 갈등이라든지 그 대통령실과의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 속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리고 이제 특감이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네. 이제 육성이 나왔을 때 특감이 그러면 유효한지는 어허. 또 봐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40대습니다. 그럼 여기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앞으로 봐야 됩니다. 해결이 안 되면. 예. 그럼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? 이재명 대표는 비슷한 41%인데요. 한번 네. 보시지요. 32, 31, 35, 41이니까 어허. 지금 야당 대표로서 상당히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오히려 봐야 될 정도가 됐습니다. 흐름이 다르네요 두 예, 대표가. 지금 네. 지난 2012년부터 측정했던 그 민주당 계열 대표들보다 모두보다 어허. 가장 높은 수치인 가장 압도적인 41이죠. 지지율이네요. 그리고 네. 이재명 대표 지난 1월
그 총선을 준비할 때 35였는데 지금 41입니다. 그럼 좀 더 고평가가 지금 되고 있다는 뜻이네요. 평가가 되고 있죠. 어허. 자당 지지자 중에서의 이제 결집도를 봤을 때에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60%대를 유지하다가 지금 73입니다. 엄청 더 올라갔어요? 예, 예. 어허. 그 얘기는 지금 보시면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89였다가 지금 68이니까 좀 어이구, 조정됐죠. 이거 많이 떨어졌네요. 많이 떨어졌죠. 그런데 한 68이면 이것도 나쁜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아, 괜찮은 숫자다라고. 괜찮은 수치다. 예, 일단은 지금 봐야 되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과거에 어떤 총선 때 기대치가 52, 예.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35였습니다. 아.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17% 포인트 더 기대치가 높다고 봤는데 예. 지금은 40대 41로 비슷하고요. 아하. 그리고 자당 지지자 중에서는 68대 73으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를 더 공고하게 결집시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그럼 있겠습니다. 당내 결속력과 당내 리더십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상향 추세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훨씬 더 평가받고 있다.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살짝 리더십의 위기다. 이렇게 봐도 그렇게 될까요? 볼 수 있죠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이 35에서 40일 되는 그때의 그 사이에 어허. 총선도 있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대표가 다시 당선이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러니까 당대표 재선도 그렇죠. 나오고요. 이 조사를 하는 시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경제라든지 좀 민생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중도라든지 합리적 보수 명망가들을 만난다든지 하는 예. 광폭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조사가 그런 어허. 것들을 다 반영했겠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윤여준 전 장관, 그러니까 보수 인사 원로죠, 만나기도 했고 또 경제계 인사들도 많이 만나는 모습들이 아마 반영이 된 것 같고 김조 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볼게요. 여야 당 대표 회담이 지금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마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요런 지금 소위 말하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추세는 다르거든요, 방향성이. 네. 이거 좀 당 대표 회담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좀 보시겠습니까? 일단 당대표 회담이 저는 이번 주에는 성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뒤로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이 들어요. 왜 미룰까요? 물론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 자체가 그 보수층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인 행보를 했을 때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꺼진다든지 뭔가 정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그리고 제가 보니까 보궐선거 이후에 뭔가 톤이 낮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각을 지던 모습에서 뭔가 좀 그 수습 국면에 들어선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이상 윤석열 정부와 내가 각을 지지 않겠다. 예. 그러면서 또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경우에 굉장히 그 용산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지금 뭔가 정치 공학적 계산에 따라서 예. 이재명 대표의 민생 회담을 거부하고 있다. 피하고 있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두 당의 대표 리더십도 우리가 봤는데 이번에 정당 지지도를 보면 이 무당층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. 요것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양당은 32 동률로 나왔고요. 근데 무당층의 비율도 이게 한 두세 달 전에 비해서는 뭐 조금씩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? 26, 27. 이번에 25가 나왔거든요. 요 흐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그게 이제 무당층은 이렇게 이제 변화할 때 네. 큰 정당들의 지지자들이 이제 빠져서 이탈한다라고 보셔야 될 텐데요. 최근의 흐름으로 따지면은 무당층과의 연관성은 국민의힘이 더 많습니다. 더 이탈자가 많다는 건가요? 그렇죠. 국민의힘에서 아하. 빠지면은 무당층이 좀 많아지고 예. 국민의힘으로 더 붙으면은 무당층이 살짝 조정이 되고 아. 이런 식입니다. 지금 이게 화면에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서 예. 지금 이렇게 살짝 무당층이 좀 빠질 때 아 살짝 빠지는 그러네요. 거거든요. 예. 그때 국민의힘이 올라가죠. 그러네요. 아, 그러네요. 그래서 예. 무당층과 국민의힘이 그 상관관계가 이제 역상관이 있다라고 오.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네요, 서로가. 그렇죠. 예, 그렇게 됩니다. 그렇게 따지면은 민주당 지도는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거거든요. 예.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또 과제가 이제 지금 이 민주당 지도가 결코 이제 약하지는 않습니다. 야당으로서 이 정도 하는 거는 약하지 않은데요.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대선까지를 생각했을 때는
40%를 욕심을 내겠죠. 그럼 예. 더불어민주당이 40을 달성할 때는 그럼 어디에서 얼만큼 지도를 가져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. 예.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7%는 조국혁신당입니다. 조국혁신당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민주당 지도하고 조국혁신당 지도를 합했을 때 범민주 계열이 이미 40%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근데 있습니다.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선을 분들이 앞두고는 아마 예, 예, 같은 쪽에 있을 있습니다. 테니까. 네. 근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2%가 빠졌군요. 예, 예. 예. 개혁신당 요게 이제 허은하 어떻게 대표 보면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. 예? 이번 주에 허은하 대표가 예, 김건희 예. 여사와의 무슨 그와 통화 같은 이런 부분. 그뭐 공천이라든지 명태균 관련 예. 참고로 저는 그 뭡니까 방정 의원실에서 네. 데이터 분석을 좀 같이 하자라고 해서 명태균 씨의 조사 결과를 좀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. 그게 뭐 언제 공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건 방정 의원실에서 공개를 하겠죠. 그래서 예. 이렇게 저렇게 들여다보고 있고요. 뭐 한번 나중에 봐야겠네요. 좀 보강해서 말씀해 주시고요. 예, 그러니까 예. 무당층은 국민의힘 이탈자들과 관계가 있다. 오늘 네, 요 예. 말씀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것 같고